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조금 망설여지네요.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분석관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모건이고 나이는 38. 제 직업은 사실 누군가의 삶을 직접 구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군사적 선택과 정책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쓰는 일입니다. 저는 늘 냉정하고 늘 의심하는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동맹국이든 어떤 보고서든 과장이 섞여 있다고 전제하죠. 제 역할은 그 과장을 걷어내고 실체를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게 된 건 2030년대 초반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기 세계는 바다 밑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잠수함 전력 경쟁을 서슴지 않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움직였으며 일본과 호주는 우리 편 안에서 역할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연료와 동력 체계, 즉 바다 밑에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전략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동맹국들의 잠수함 전력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실하지만 아직 걸음마. 미국의 기술과 체계 없이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제 상관이 한국 파견 명령을 내렸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됩니다. 표면적 성과만 확인하면 충분할 겁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희 모두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을 흉내내긴 했지만 결국 미국이라는 울타리 없이는 버티지 못할 거라는 오래된 편견 말이죠. 출장 명령이 떨어지고 저는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항공편이 잡혔고 서울과 제주, 해군 기지를 거쳐 태평양 심해 훈련장까지 이어지는 일정표가 제 손에 주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긴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설은 단순했고 경험상 늘 그런 가설이 맞아떨어졌거든요. 한국은 보여줄 게 없을 것이고 제 보고서는 예상대로 미달이라는 결론으로 채워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동료 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가는 길. 솔직히 큰 발견은 없을 거야. 그냥 무난히 다녀오지. 애나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이렇게 답했죠. 그럼 사진 몇 장 찍고 빨리 돌아와. 한국은 늘 말뿐이잖아. 저도 피식 웃으며 자동화 창고 정도는 보여주겠지. 난 그 편차를 지적해주면 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한 건 질서정연한 공항 풍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늘 효율적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질서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표지판, 매끄러운 동선, 웃음 대신 담백한 눈빛을 건네는 사람들. 미국 공항에서 흔히 마주치는 혼잡과 소란스러움이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은 언제나 깔끔하지. 중요한 건 심해 보이지 않는 곳이야. 서울에 도착해 첫날 브리핑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측 장교와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자료를 설명했는데 자료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어요. 숫자 하나, 문장 하나에 허술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업적으로 늘 의심부터 합니다. 표면적 투명성은 언제나 더 깊은 은폐를 가리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저는 그래프의 작은 변곡점들을 집요하게 물었고 그들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빈칸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있어야 할 공백 대신 덮여있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강한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둘째 날, 저는 제주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낡아 보이는 건물, 오래된 차량, 파도에 다른 콘크리트. 겉모습만 본다면 이곳은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설 노후, 장비 교체 주기 지연, 기술 수준 평균 이하.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죠. 봐라, 예상대로야.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시선이 우연히 멈춘 곳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끝, 닫혀있는 철문. 그리고 그 옆에 검은 카드리더. 분명히 일반 시찰 루트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안내장교에게 물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안 등급상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별도 브리핑 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의 끝에서 살짝 머뭇거리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뭔가가 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한국심해 프로젝트. 그리고 메모의 첫 줄을 이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가설 폐기. 관찰 재개. 분석관으로서 제 오만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보려는 건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심해의 그림자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지난 사연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주 해군 기지에서 이상한 긴장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복도의 끝, 검은 카드리더가 달린 문 앞에서 말이죠.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장교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만한 제 직업적 본능이 그 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안이 진짜다. 그 다음 날 드디어 그곳을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바로 최도윤 소장, 한국해군 핵잠수함 프로젝트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평범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담백한 인사, 불필요한 말이 없는 사람. 하지만 제가 그의 손끝을 보았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손끝이 오래 전기와 금속을 만져본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걸. 책상 위에서만 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저를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한국에 오시기 전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는지는 압니다. 아마 보여줄 게 없을 거라 생각하셨겠지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러 온 겁니다. 기대나 선입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속을 읽은 듯 짧게 웃더군요. 우리는 지하로 이어지는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벽면은 바닷물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군사시설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날의 공기 밀도는 달랐습니다. 바다 밑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숨이 서서히 눌려오는 느낌이었거든요. 터널의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규모의 비밀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골조 위에서 수백 명의 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전기 용접 불꽃의 잔향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제 눈앞에는 거대한 선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물 크기의 잠수함, 그것도 미국이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생각했던 핵잠수함급 구조. 제 심장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눈이 떨렸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이 이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실물입니까?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도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진수전입니다. 그러나 곧 바다에 나갈 준비가 끝납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이미 완성이라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측은 점점 더 깊은 영역을 보여주었고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료봉 제조 라인, 소형 모듈 원자로 테스트실,
잠수함 전용 추진체 시뮬레이션. 모든 것이 자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맹 질서의 균형은 이미 깨지고 있는 것 아닌가? 긴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만약 한국이 이걸 숨기고 싶었다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보여주는 걸까? 저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더 불안해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호텔방에서 보안 채널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국제 언론 리카르도 에스피노사가 한국 기지 주변을 취재 중. 내부 정보 노출 가능성. 주의 요망.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리카르도는 제가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 기자 중에서도 가장 집요한 자였고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이 프로젝트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긴장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라는 것.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주 기지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차례차례 베일이 벗겨지는 과정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혼란과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 제가 보고한 첫 중간 자료가 워싱턴으로 넘어간 순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안전 채널에 올라온 반응들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는 강경파.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연료봉과 원자로를 갖췄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비확산 정책 위반이다. 동맹이라고 해도 선을 넘어섰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 강경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파. 한국이 이 정도 준비를 했다는 건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차라리 동맹 체제 안에서 활용하는 게 낫다. 그들은 한국의 실력을 새로운 카드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제 본능은 강경파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기술은 곧 위협이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따라온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본 한국의 모습은 그 공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과시 대신 차분한 자신감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숨기려 했다면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저를 그 현장까지 데려간 건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었죠. 시운전의 위기. 며칠 뒤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핵잠수함 시운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방탄 차량을 타고 기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닷바람은 거칠었고 하늘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서 검은 강철이 서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잠수함의 함교 위로 서 있는 한국 장병들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시스템 가동과 추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한지수 엔지니어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운전은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어실 스크린에 각종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찍혔고 추진 장치도 이상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잘은 했네. 하지만 이런 건 미국도 하는 거야. 특별할 건 없어. 그러나 그 순간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엔진 출력 지표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제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눈앞의 모니터에는 붉은 경고창이 번쩍거렸습니다. 추진 모듈 온도 상승. 임계치 접근 중.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결국 허술한 거였군. 역시 아직은 미완성이야. 순간 제 속에서 비웃음 섞인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드러나겠지. 결국 동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하지만
제 예측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최도윤 소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듈 3번 냉각 라인 우회. 연료봉 출력 분산. 제어 변수 리셋. 한지수 엔지니어는 손끝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연료 주입량 보정. 안전밸브 개방.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를 대비해온 듯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경보음이 점차 줄어들고 붉은 불빛이 서서히 녹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미 위기를 견디는 법까지 몸에 익혔다. 의심과 깨달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흉내내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봤습니다. 실패의 순간조차 준비된 자들의 모습을. 만약 미국이었다면, 우리라면 경보음이 울릴 때 회의실은 혼란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착했고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신뢰와 준비의 산물이다. 그림자 속의 균열.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 인근에서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보고였습니다. 훈련 해역에 접근한 정체불명의 잠수함, 교신을 무시한 위협 항적. 국제 정세가 순식간에 불안정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중단. 미국 지휘하에 공동 대응. 강경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바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공식. 한국은 아직 동맹의 그림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믿음. 다른 한쪽은 새로운 현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강자라는 진실. 그 균열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 이야기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의 잠수함 시운전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도발, 미국 내부의 갈등, 그리고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편견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고서 앞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숙소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 하지만 이제 그 보고서 한 장이 동맹의 미래, 국제 질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경파가 원하는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비확산 체제를 위반했고 미국의 지휘 없이는 위험하다. 이 문장 하나면 그들은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실패를 견디는 법을 아는 강자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다. 한국은 준비된 강자이며 동등한 전략 파트너다. 마지막 갈등. 솔직히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미국의 분석관입니다. 제 경력, 제 신분, 제 미래 모두가 이 한 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잘못 쓰면 저는 경력을 잃을 수도 있었고 내부의 거센 반발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운전 도중 붉은 경보등이 번쩍이던 그 순간 흔들림 없이 냉각 라인을 조정하던 최도윤 소장의 손. 차분히 연료 주입량을 조정하던
한지수 엔지니어의 눈빛.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한국 장병들의 모습. 그들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그림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 위의 선언. 며칠 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조건은 있었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한미 공동 핵잠수함 작전 체제의 출범. 발표가 있던 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바라본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거대한 파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야.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 질서를 바꾼다. 제 고백.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작은 나라,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동등한 전략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맺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해. 별다른 건 없을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은 너무 짧았다. 한국을 이해하기엔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림자라 생각했던 존재가 파도가 되어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렇게 묵묵히 준비해온 힘, 그리고 세계 질서를 바꾸는 순간을 직접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